네, 수능 특강 2강 2점짜리 문제입니다. 자, 바로 풀어볼게요. 1번 문제입니다. 자, 일단은 운동량 변화량이 충격량이고요. 운동량은 MV. 운동량과 운동량 변화량은 같지가 않아요. 다른 개념입니다. 변화량과 운동량은 다른 거예요. 저희 수입과 수입 변화량은 다른 의미잖아요. 수입 변화량은 얼마나 내 수입이 증가했냐, 줄어들었냐 의미고, 내 수입은 말 그대로 내가 얼마 버냐 그 말인 거잖아요. 다른 겁니다. 그리고 FT. 네, 또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거는 뭐 이제 문제풀이 과정이니까 생각하겠습니다. 자, 느끼는 게 중요하겠죠. 자, 장갑에 작용한 힘의 크기와 거기서 힘의 크기 같다. 자, 이거는 뭐예요? 공이 장갑, 장갑이 공에 주어와 목적어가 바뀌었죠. 작용 반작용이죠. 공이 장갑보다 충격량의 크기는 장갑이 그렇지. 충격량은 FT잖아. 그런데 두 개가 충돌하는 거지 않습니까? 어차피 두 개가 함께 충돌하는 거니까 시간도 같을 거고,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힘도 같을 거니까 충격량도 같다. 얘는 틀렸죠? 자, 장갑에 닿는 순간부터 전달되가 되는 시간을 길게 하면, 자, 충격량은 어쨌든 멈출 때까지 충격량, 즉 운동량 변화량은 동일할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시간을 길게 해주면 힘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힘의 크기는 작아진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벽에 충돌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자, V라는 속도로 오다가 어느 순간 충돌을 했어. 그럼 언제 충돌을 했을까? 그치? 요때 충돌했겠죠. 그쵸? 동의하시죠? 이때 뭔가 변했잖아. 충돌한 뒤에 어떻게 되냐면은 이 친구는 뒤로 2분의 1V로 갑니다. 마이너스가 붙은 이유가 뒤로 가는 거겠죠? 굳이 마이너스가 또 뭐 없다 할지언정 우리는 추측할 수 있지. 얘가 오른쪽으로 가다가 V 쳤으니까 왼쪽으로 가겠지. 자, 운동량 얼마나 변했어? 처음 운동량은 MV였어. 오른쪽으로. 나중 운동량은, 자, 속도가 2V이기 때문에 2분의 V 이렇게 해서 방향은 왼쪽에 되겠어요. 그래서 방향이 왼쪽이라는 의미로 우리는 마이너스를 붙여줬고요. 얘는 플러스입니다. 얘는 생략 가능하죠. 플러스는. 자, 플러스 MV에서 마이너스 2MV가 됐어. 얼마나 변한 거냐면 2분의 3MV가 변한 거죠. 마치 비유를 하자면 0, 1, 2가 있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있다. 2에서 마이너스 2가 됐으면 하나, 둘, 셋, 4개가 변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총 2분의 3MV가 변한 겁니다. 그래서 운동량 변화량이 2분의 3이니까 충격량도 2분의 3이 되겠죠. 왜? 운동량 변화량은 충격량이기 때문에. 자, 물체가 벽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벽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보다 작다. 물체가 벽이 물체. 아까랑 똑같이 작용 반작용 문제죠. 그죠? 근데 왜 크게 작냐고 물어봐. 항상 같아야지. 자,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는 운동량의 크기는 충돌 전이 충돌 후보다 크다. 충돌 전에는 MV였고요. 크기만 보면 충돌 후에는 2분의 1 MV예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더 크다라고 해서 맞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그림은 수평면에서 물체 A, B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각각 5, 4의 속도로 오고 있다. 2, 3이다. 일단 얘의 운동량은 얼마입니까? 10이죠. 운동량은 MV잖아. 그치? 그래서 10이 됩니다. 얘는 12야. 근데 방향이 왼쪽이니까 마이너스 10이야. 자, 그럼 충돌 전에 운동량의 합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런데 운동량은 보존돼야 되니까 충돌 후에도 운동량이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2가 돼야 된다고. 충돌 후에도. 근데 충돌 후에는 한 덩어리가 된대요. 그러면 5kg가 되겠죠. 그런데 마이너스이니까 왼쪽으로 움직여야겠네요. 요때의 속도는 얼마일까? 5V는 마이너스 2, V는 마이너스 5분의 2. 이거는 0.4죠. 그쵸? 마이너스의 의미는 왼쪽, 크기는 0.4. 2번이 되겠습니다. 혹시 또 제가 좀 오늘 좀 마음이 급해가지고 좀 빠르게 하고 있는데, 혹시 질문 같은 거 있으면 남겨주시면 제가 또 바로바로 최대한 빠르게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A가 정지해 있는 것을 달려들고 있다. 충돌하겠지. 맞죠? 일단 상황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근데 충돌할 때 힘 시간 그래프의 면적이 3이래요. 그러면은 이걸 다르게 말하면 충격량, 즉 운동량 변화량이 얼마라는 소리예요? 3이라는 소리예요. 맞죠? A도 운동량이 3만큼 변하고요. B도 운동량이 3만큼 변해요. 자, 충돌 전 A의 운동량의 크기는 4다. 맞죠? P는 MV잖아. 2, 4. 충돌하는 동안 B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면적이죠. 그죠? 3.
다르게 A가 받은 것도 얼마가 돼야 돼? 3. 똑같아요. 충돌 후 B의 운동 속력은, 자 봐봐. A는 자 B와 충돌해가지고 어디로 충격을 받을 거냐면은 반대 방향으로 충격을 받을 거예요. A가 받은 충격이지. 근데 B가 받은 충격은 당연히 얘가 이쪽으로 부딪힌 거니까 B는 반대 방향으로 충격을 받을 거예요. 동의하시죠? 그럼 B는 어디 방향으로 움직이겠어? 그렇지, 오른쪽으로 움직이겠지. 근데 B의 충격량이 얼마여야 돼? 3. 얘도 3. 충격량은 같아야 된다라고요. 왜? 아까 설명했었는데 FT, 알겠죠? 어차피 둘이 충돌하니까 충돌하는 시간은 같을 것이고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힘도 같으니까 충격량은 같겠죠. 즉 B가 받은 충격량이 3이라는 말은 B가 받은 운동량 변화량도 3이라는 거지. 자, B가 처음에 운동량이 0이었어. 왜? 정지에 있었으니까. 그런데 충돌 후에 운동량이 요 방향으로 3이 됐어요. 운동량이 3이래. 질량은 2래. 속도는 얼마예요? 질량 곱하기 속도가 운동량이잖아. 그치? V는 2분의 3. 1.5네. 틀렸네. 기니. 5 문제 되겠습니다. 자, A가 이쪽으로 달려들고 있고 B도 달려들고 있다. 그럼 A와 B가 충돌하겠죠? 언젠가는. 자, 충돌하는데 A는 충돌했으니까 A는 반대 방향으로 충격량을 받겠죠. 자, 반대로 충격을 받겠지. 얘는 오른쪽으로 충격을 받겠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걸 부딪혔을 때 만약에 얘의 충격량이 3이라면 얘의 충격량도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3이 돼야 되는 거지. 아까도 말했죠? 충격량은 이제 둘이 부딪힐 때는 동일하다. 왜? 시간도 같고 힘도 같으니까 두 개의 곱은 동일하겠죠. 다만 얘가 플러스 방향이면 얘는 마이너스 방향이라는 거예요. 얘는 반대로 충격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그 뒤에 두 개 더하면 얼마입니까? 0이 되겠죠. 그래서 A와 B가 받은 충격량의 합은 0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 별표 쳐주실게. 여러분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만약에 충격량의 크기를 물어봤다면 0이 아니겠죠. 그쵸? 왜냐하면 크기는 3. 그러면 6일 거 아니야. 그치? 맞죠?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는. 아, 참고로 여러분들 3은 그냥 예시일 뿐이야. 만약에 3이라면 3이다. 뭐 이런 의미였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한번 구해봅시다.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충돌하여 정지해야 할 때요. 충돌 후에 운동량이 얼마가 되는 겁니까? 뭐야 이거 왜 이래? 충돌 후에 운동량은 0이죠. 그럼 충돌 전도 얼마가 돼야 되는 거예요? 깜짝아. 충돌 전도 0이 돼야 됩니다. 맞습니까? 왜? 충돌 전과 충돌 후에 운동량은 보존돼야 되니까. 동의하시죠? 근데 충돌 전의 운동량은 A와 B 두 개 다 가지고 있어요. A 같은 경우에는 자 MAV, 속도가 V니까 B는 마이너스 EMB분의 V예요. 맞죠? 반대 방향이니까, 왼쪽이니까. 두 개 더하면 얼마가 돼야 돼? 0이 돼야 된다라고. 그러면은 MAV는 EMBV, VV 약분. 자, MB분의 MA는 1분의 2. 요 말은 1대2라는 거지. M분의 2M. 질량이 몇 배라는 소리예요? 2배라는 거지. 그럼 저는 이렇게 보는 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M이면 얘의 질량은 2M. 그래서 A가 B의 2배이다. 충돌 전 AB 운동량은 0이다. 맞죠? 네. 6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되겠습니다. 자, 2kg인 물체가 운동량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그러니까 0초일 때의 운동량은 플러스 10이고요. 3초일 때의 운동량은 마이너스 6이라는 말이에요. 자, 이 플러스나 마이너스의 의미는 당연히 뭐 예를 들어서 오른쪽이 플러스 방향이었다라고 했을 때 0초일 때는 플러스를 운동하는 거고요. 3초일 때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운동하는 이러한 걸 나타내겠습니다. 자, 1초일 때 물체의 속력은 6m/s이다. 자, 1초일 때, 0초일 때 10이었고요. 2초일 때 0이 됐어요. 그럼 1초일 때는 딱 정중앙이니까 6이 되겠죠. 그쵸? 1초일 때의 운동량은 6.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니까, 예, 질량이 2니까 V는 3이 되겠네요. 그래서 틀렸죠? 네. 그래서 사실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일일이 푸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푸는 게 저는 이제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운동량 시간 같은 경우에 속도 시간 그래프로 바꿔서 푸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운동량이 MV잖아요. 그죠? 그럼 양변에다가 제가 질량을 나눠줄게요. 그러면 V는 M분의 P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운동량에다가 질량만 나누어주면 속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12인대의 운동량이 나누기 2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속도가 나오겠죠? 그래서 0초일 때는 속도가 6이고요. 2초일 때는 뭐 0, 그리고 3초일 때는 쭉 그대로 쭉 내려가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6이었으니까 2 나누어주면은 네,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1초일 때는 딱 절반이니까 3. 이런 식으로 좀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속도를 묻고 있어요. 보시면 2초라는 시간 동안 2초 동안 속도가 6에서 0으로 6만큼 변한 거죠. 그죠? 그래서 3. 자, 물체의 방 충격량의 크기는, 자, 충격량은 다르게 말하면 이제 FT인데 요거는 또 운동량 변화량이죠. 그래서 3초까지 변한 운동량은 12에서 마이너스 6이 됐으니까 총 변한 거는 18이죠. 그죠? 그래서 크기는 18이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입니다. 자, 물체는 운동하던 물체 A가 정지해 있던 B를 향해 운동하는 것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냥 이 그림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나는 A의 위치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오케이. A, B의 질량은 아까 2, 1이다. 자, 보겠습니다. 4초일 때 B의 속력을 물었어요. 자, 먼저 이 친구가 지금 다가갈 때 지금 운동량은 얼마일까요? 자, 여기서 지금 충돌했다는 걸 알겠죠? 그쵸? A와 B가. 이때까지 기울기가 얼마예요?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의 기울기는 속도라고 했습니다. 1강에서. 자, 이거는 속도는 2초 동안 속도가 4만큼 변했으니까 네, 그렇죠. 2m/s가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의 기울기가 속도인데 이 처음에서도 등산, 2에서 4초에서도 등산이에요. 그래서 지금 기울기의 부호는 똑같아요. 우리 부호는 등산과 하산으로 이렇게 구분하기로 했죠. 자, 그런데 지금 가파른 정도가 두 번째 구간에서 이렇게 충돌하고 하는데 여기 이 구간에서 조금 더 완만해졌어요. 기울기가 줄었다라는 말. 다르게 말하면 속도가 줄어졌다는 거죠. 하지만 여전히 어디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돌 전에 이 친구 A의 속도는요 2m/s고요. 이게 얼마나 변한 거냐면은 여기 두 번째 구간에서의 2초 동안 이만큼 변했으니까 두 번째 구간에서의 기울기인 2분의 2, 즉 1로 변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A의 속도가 2에서 1로 변했다라는 거예요. 자, 충돌 전에 A의 운동량은 2 곱하기 2니까 4. 맞죠? B는 정지에 있으니까 0. 충돌 후에는요, 지금 질량은 2 곱하기 1이 되겠죠. 질량 곱하기 속도가 운동량이니까. 그래서 A의 운동량은 2가 됩니다. 자, 얘가 B의 운동량이 되는 건데, B의 운동량 또 2가 돼야겠죠. 왜 그러냐면은, 운동량은 보존되기 때문에, 전에 운동량이 4였으면, 충돌 후에도 운동량이 4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B의 운동량은 4다. 그래서 4초일 때 충돌 후죠, 그죠? 요때 B의 운동량은 MV니까 질량은 1 곱하기 V가 얼마여야 되죠? 그렇죠. 2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V는 2m/s. 자, 8번입니다. 그린 가는 수평면에서 물체 A, B가 각각 벽을 향해 등속도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똑같이 속도 V이고 M이고. 자, 충돌 전에 이 친구의 운동량은 MV이고요. 이 친구의 운동량은 EMV입니다. 근데 충돌에 정지할 때까지의 나타낸 것이다. 자, 이 친구 MV에서 정지했다라면 속도가 0이니까 운동량은 0이 된 거고, 얘도 운동량이 0이 된 거예요. 위에서 변한 운동량의 크기는 MV에서 0이 됐으니까 MV. 밑에서는요, 운동량 변화량은 EMV에서 0이 됐으니까 EMV가 되는 거죠. 근데 운동량 변화량이 결국은 뭐가 되는 겁니까? 충격량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에서 A의 충격량은 MV, B의 충격량은 EMV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힘 시간 그래프에서의 면적은, 이 면적이 의미하는 바는 힘 시간 그래프, 힘 곱하기 시간, 이 면적이 의미하는 바는 충격량이잖아요. 다르게 말하면 운동량 변화량. 그런데 지금 X가 Y보다 더 크대요. 그 말은 뭐냐면은 X의 면적이 크다라는 말은 X의 힘 곱하기 시간이 크다. 다르게 말하면 X의 충격량이 크다. 운동량 변화량이 크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충격량이 큰 거는 밑에 EMV이기 때문에 여기 X가 B 상황이 되겠고요. Y가 A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X는 B가 벽으로부터
받는 힘을 나타내는 건 맞죠? A가 벽을 나타내서 A는 아까 위에 거죠, 그죠? MV. 네, 충격량이 운동량 변화량이니까. 벽으로부터 받는 평균 힘의 크기는 B가 A의 2배이다. 자,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이잖아요, 그쵸? 그런데 보시면 먼저 A부터 먼저 해볼게요. A의 충격량은 MV예요. 자, 힘 곱하기 시간이 얼마죠? 지금 A 같은 경우에는 요 Y이기 때문에 시간이 2t0죠. 그럼 F는 2t0분의 MV. 자, 그 다음 B 해볼게요. B는 충격량이 EMV예요. 는 F. 뭐 다시 할게요. 구분하기 위해서. 얘는 이 B 같은 경우에는 충격하는 시간이 t0죠. 그죠? t0. F 다시는 t0분의 EMV. 얘가 B에 대한 가는 거잖아요. B가 A의 그렇죠. 4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은 운동량과 충격을 알아보시렵니다. 이거는 뭐 간단하게 읽어보시면 되겠죠. 빨대의 길이가 땡땡이 빨대의 길이가 길수록 힘을 주는 시간이 길어지는 거죠. 힘을 주는 시간이 길어졌으니까 나올 때의 운동량이 커지겠죠. 그쵸? 운동량이 크다라는 말은 더 빠른 속도로 나온다는 거겠죠. 그럼 더 멀리 날아가겠죠. 그래서 길수록. 자, 입으로 부는 힘의 크기가 당연히 클수록, 더 세게 불수록 더 멀리 날아가겠죠. 디귿. 클수록 이제 작을수록 되어 있네요. 틀렸네요. 네. 공이 빨대를 떠나기 직전까지 충격량이 클수록, 충격량이 크다라는 말은 운동량 변화량이 크다라는 말이잖아요. 운동량 변화량이 크면은 속도가 더 빨라졌다라는 말이겠죠. 그래서 충격량이 클수록, 충격을 더 많이 줄수록 더 빠른 속도로 날아가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하는 이런 대화들, 단어들을 그냥 조금 더 이제 수식적으로 정리만 해놓는 거기 때문에 혹시 수식이 아주 낯선 친구들은 먼저 이렇게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하고 문제를 푸시면 도움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자, 정지에 있던 물체의 수평면에 작은 힘을 나타내는 것이다. 자, 먼저 정지에 있었어요. T0까지는 F가 발생했고요. 그럼 오른쪽으로 움직이겠죠? 그리고 T0부터 2T0까지는요, F보다는 조금 작은 값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쵸? 자, 근데 힘시간 그래프에서의 지금 면적이 의미하는 바가 뭐였죠? 이거 그래프 중요합니다. 이거. 뭐 이게 이런 식으로 돼 있든 뭐든 면적이, 이건 생략할게요, 그냥. 네. 자, 여기 첫 번째 구간에서의 면적 사각형은 FT0. 두 번째에서는 이거 얼마예요? 0.5 FT0. 그래서 T0일 때의 운동량. 자, 이 친구 지금 운동량이 처음에 정지에 있었으니까 운동량이 0이겠죠. 근데 0에서 지금 운동량이 변했다는 거예요. 왜? 힘을 주면 속도가 생길 거 아니야. 그쵸? 운동량은 MV인데 네, 힘을 주면은 속도가 생기니까 운동량이 생긴 거겠죠. 그쵸? 즉 운동량이 변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 T0까지 0에서 T0까지의 충격량은 얼마가 되는 거냐면, 운동량 변화량은 얼마가 되는 거냐면 FT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T0일 때의 운동량 0에서 FT0가 변했으니까 운동량은 FT0가 되겠죠. 이게 숫자면 조금 더 편했을 건데 기울여서 좀 어려울 수 있을 거예요. 똑같아요. 여기 뭐 1이든 2든 값은 똑같이 나옵니다. 숫자로 넣어도. 그래서 지금 운동량이 0인 상태에서 요만큼 변했을 거라고요. 요만큼 변했다라는 말은 변한 운동량의 양이 FT0라는 거잖아. 왜 이만큼 변했냐면은 힘시간 그래프의 면적이 운동량 변화량, 즉 충격량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 구간 해볼게요. T0에서 2T0. 자, T0일 때 FT0였어, 운동량이. 근데 얼마나 변했냐면은 지금 0.5만큼 변했어요. 자, FT0에서 0.5만큼 변했어. 그럼 얼마가 되는 거예요? 1.5 FT0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좀 힘든 게 뭐냐면은 지금 이 운동량이 커졌다라는 말은 속도가 빨라진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오해하거나 조금 약간 착각하기 쉬운 게 힘이 줄었다고 해서 뭐 느려졌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에요. 여전히 힘은 작용하고 있는 거야. 힘은 작용하고 있는데 힘이 약해질 뿐인 거예요. 내가 이쪽으로 물체를 밀고 있어요. 힘을 주고 있어. 주고 있는 힘이 약해질 뿐 얘는 여전히 어디로 힘을 받고 있는 겁니까? 오른쪽으로 힘을 받고 있는 거죠. 맞죠? 그래서 빨라지고 있지만 빨라지는 정도가 느려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어요. 이게 생활 속에서 와 지금 약간 그거 모순되는 상황이라 그러는 건데 생활 속에서는 이제 마찰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데 마찰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염두에 두고 문제를 푸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T0일 때의 운동량은 FT0죠, 그죠? 그래서 P1은 FT0, 이거 분의 P2죠, 그죠? 이때는 1.5죠, 그죠? P2는 1.5 FT0. 그래서 해주면은 1.5가 되겠죠? 약분되니까 1.5면 2분의 3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가와 같이 A, B 외국자리가 압축되어 있다. 이 문제는 조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약간 뭐 비슷한 유형의 기출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조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A의 질량은 M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 친구 지금 당연히 이 실이 끊어졌으면은 당연히 이 A는 용수철에 의해서 이쪽으로 올라갈 거고요. B는 이쪽으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B의 지금 속도 회복가 플러스고 A의 속도 회복가 마이너스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B는 오른쪽 플러스 부호로 갔다면 A는 반대쪽 마이너스 부호로 갔다라는 말입니다. 맞죠? 자, 근데 운동량은 보존될 거예요. 이 친구들이 찢어지기 전의 운동량은 얼마였냐면 0이야. 왜? 근거가 뭐예요? 정지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 친구들이 갈라지고 난 후에도 운동량은 똑같이 0이 돼야 됩니다. 맞죠? 그래서 A의 운동량은 얼마가 되냐면요. 자, A의 질량 M 곱하기 속도가 2V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2mV가 되겠어요. 운동량은 마이너스 2mV. 크기만 따지면 2mV가 되겠죠. 자, 그 다음 B는 질량을 몰라요. 그래서 뭐 MB를 할게요. 곱하기 속도가 V예요. 자, 근데 이 두 개의 합이 0이 돼야 되잖아요. 운동량은 변하면 안 되니까. 그럼 질량 MB는 얼마가 되는 겁니까? 얘는 2m이 되는 거죠. 그래야지 더하기 0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질량은 2m이다. T일 때 A, B의 운동량의 합의 크기는 묻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운동량을 더했을 때는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이거 더하기 이게 0이죠. 그죠? 그쵸? 그래서 3mV가 아니다 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혹시 뭐 운동량의 크기만 더한 거 2mV 크기만 더해도 두 개 더하면은 4mV가 되잖아. 그래서 2mV는 아니다. 디귿번 A, B가 분리되는 동안 용수철이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용수철이 B에 작용하는 크기보다 크다. 아니죠. 같죠, 그죠? 같은 용수철로부터 지금 용수철이 지금 압축되어 있다가 이렇게 늘어난 거 아닙니까? 늘어나면서 이쪽으로 지금 서로 같은 힘으로 밀 거 아닙니까? 그래서 크다라고 하면 되고 같다라고 해야 됩니다. 1번이 되겠습니다. 선생님, 힘의 크기가 같은데 왜 속도가 달라진 거예요? 질량이 다르니까. 더 무거울수록 속도는 더 적게 변할 거 아닙니까? 같은 힘이라도. 자, 12번 문제. 또 충돌할 때 질량이 작은 물체가 받은 충격의 크기는 질량이 큰 물체의 충격보다 크다. 충격량은 똑같죠. 이 두 물체가 이렇게 충돌하고 있어요. 둘이 충돌하는 거니까 충돌할 때까지 그러니까 접촉하는 시간도 동일할 거 아니야. 둘이 충돌하는 거니까. 그리고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힘도 동일할 거 아닙니까? 힘 곱하기 시간이 충격량이잖아요. 그러니까 동일할 수밖에 없다. 충돌할 때 같은 양의 충격력을 받더라도 충격력을 받는 시간이 그렇죠. 같은 양 이게 동일하더라도 충격량이 FT잖아요. 얘가 동일하더라도 시간이 짧으면 힘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충격력을 받는 시간이 길게 할수록 충격력의 크기는 작아져. 맞죠? 에어백은 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만 충격력을 줄여주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시간을 길게 해줘가지고 힘을 줄여주는, 충격을 줄여주는, 충격력을 줄여주는 그러한 효과가 있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